한국계 바이오테크에 대한 레퍼런스로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의 이 반도체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 강세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아래 밸류체인에 있는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질 여지가 있는 기업군들을 더 많이 찾아가자. 우리의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사실 힘들긴 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기존 15% 관세를 이제 3,500억 불에 대한 투자를 이제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행을 당장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보다는 일본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5,500억 불에 대한 일본의 수출입 은행에 해당하는 은행이 재정적 오중을 쓰고 그 5,500억 불이 이제 일본과 미국의 의사결정 커미티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어디에 얼만큼 투자를 할지 결정을 하기로 어느 정도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조달할지 확보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화에 관련되는 부분이 환율과 연계적으로 불안정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 이런 이슈는 사실 되게 힘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는 메모리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60%이고 소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비중이 17%고 웨이퍼 가공 같은 경우는 17% 비중. 그러니까 우리가 이 AI 장비 산업에서 있어서는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런 산업적인 기술력이 부각된 것도 또 반대로 얘기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 때문이다. 여기에 조선, 그다음에 원전,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전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바이오 산업. 왜냐면은 지금 미국이 중국과의 연계성을 자꾸 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존의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기술력, 바이오에 대한 테크놀로지 특허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ADC 같은 연구를 할 때도 이제 독성 관련되는 요소가 되게 크리티컬한 문제인데 중국은 인구가 워낙에 많고 이게 실험 설계적으로 봤을 때 환자 모집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모집했을 땐 꽂아보고 실험해보고 아니면 버리고 또 실험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빨리 약간 마루타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파마들, 빅파마들 입장에서도 이제 중국의 기술에 많이 요청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작년도에 기술 수출하면서 레퍼런스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일본 이상으로 이제 테크, 바이오 테크 입장에서는 충분히 에로뿐만이 아니라 이제 M&A까지도 우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산업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관세에 대한 불안정성은 있지만 산업적인 경쟁력과 패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한번 크게 부각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되어왔고 이런 판단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그럼 독주하고 있는 항암제 이 ADC 분야에서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좀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그 전략은 사실 각 바이오테크들이 잘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 독성 관련된 문제들은 이미 이제 바이오테크 연구하신 분들은 지난번 이제 NO2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 페이로드에서 독성이 나옴으로 해서 이제 일시적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어요. 물론 이제 재차적인 이제 차후 연구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지만,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런 독성에 대한 안정성 설계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강점이 있을 수 있고 그들의 기술이 여러 가지 뭐 ADC 같은 경우는 이제 링커뿐만 아니라 페이로드, 그다음에 약물 이걸 어떻게 합성해서 어떤 조합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직접 이제 하원에 가서 터트리냐, 잘 터트리냐, 이런 이제 효율성과 그다음에 이제 가격, 경쟁력, 뭐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미세한 부분에서의 가능성들과 전략들이 각 회사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기존의 ADC를 연구하던 리가켄 바이오뿐만 아니라 최근에 ADC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분야의 이제 특허를 전 세계적 특허를 갖고 있는 인투셀 같은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확보해 나가는 링커들과 페이로드를 갖다가 서서히 갖춰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국 대비해서 언제든지 글로벌 파마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열려 있는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미국 나사의 그 아르테미스 계획 등 우주 탐사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는데 한국의 우주 항공측 개천과 맞물려 실질적인 경제적 수익을 입을 섹터는 좀 어디가 될까요? 그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기업들이죠. 인공위성을 만드는 뭐 인텔리안 테키뿐만 아니라 실제로 미국의 공장을 갖고서 이제 합금 관련되는 이제 부품들, 소재들을 납품할 수 있는 세아비스
베스트 지주, 그다음에 근데 결정체는 인공위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열어주는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의 패권의 핵심이 우리의 기술 산업, 반도체, 조선, 바이오 다 연결이 된다고 네. 말씀을 드렸지만 미중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싸움이 하는 이제 패권의 구도 속에서 과거에 미소 냉전 시대에서도 가장 발전하고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던 산업은 우주항공 산업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우주항공에서 탐색하는 인공위성의 정보 시스템들은 사실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자연재해나 물류, 운송, 교통,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소까지 다 탐지가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국가적 입장에서 보면은 군사, 무기를 서로 감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달에 가서 무언가를 새로운 정보를 또 획득한다라는 입장에서 보고 이제 달 탐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저는 올해 미중의 패권 경쟁에 꽃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 가서 꽂고 이제 운영 시설을 갖다 갖추고서 거기에서 획득되는 우주와 관련되는 위성과 관련된 정보들을 얼마나 빨리 자신들의 이득에 활용하느냐가 관건인 겁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이 결국엔 중요하고 그 위성에서 이제 받아온 정보를 갖다가 또 가공하는 이제 그런 데이터베이스, 우주항공 데이터베이스 사업권들, 이런 것들이 올해는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항공 이제 청이 있기 때문에, 사업청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새로운 투자를 통해서 신규 투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주들도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의 꽃은 우주항공 쪽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작년에 AI 그리고 로봇 그리고 지금 올해 우주가 뜨거운 테마가 될 것 같다고 해주셨는데 올해 가장 뜨거운 섹터가 어디로 보시나요? 몇 개 정도 얘기해 주신다면. 일단은 지금 계속적으로 HBM, D램과 관련되는 이제 반도체. 반도체와 관련되는 가격의 결정권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게 넘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쪽 산업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새롭게 낸드까지도 또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내비쳤기 때문에 이 소재와 관련되는 기업들까지도 계속 이 밸류체인은 확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멈춤이 없겠죠. 올해는 오히려 이제 돈을 풀거나 AI 투자의 규모 면에서는 가장 최고치를 기록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국의 이 반도체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더 강세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작년도에 우리가 이제 바이오테크 쪽에서 사실 애로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누적 규모로 보면 거의 15조를 넘어가는 이제 상황인데 작년도는 저는 레퍼런스의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빅파마들이 자국 내에 있는 많은 바이오 벤처 기업들을 통해서도 기술 흡수를 많이 하지만 이제 그 외에 안 되는 부분들은 다른 국가로 계속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특허가 만료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비만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플랫폼들도 필요한 상황이고 계속 경쟁적인 요소가 미국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한국계 바이오테크에 대한 레퍼런스로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반드시 애로가 안 났다고 해서 올해 거래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미약할 것 같고요. 계속적인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산업이 바이오 쪽에서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거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산업이 부각되는 핵심이 올해는 이제 우주항공 쪽에서 특히 인공위성 기술이나 미국 입장에서도 새로운 국가와 계속적인 어떤 협력을 원하는 상태인데 이제 우주항공 위성 기술에 대해서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주항공 쪽이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세 가지 산업군은 좀 계속 주목을 해보고 싶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대통령이 이제 5천을 말한 이후로 지금 1년도 채 안 돼서 이제 5천 시대가 열렸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다음으로 코스닥 3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코스닥 3천을 위해 활성화 정책도 펼쳐가고 있고 뭐 국민정보에서도 한국의 투자 비중을 늘려간다 이런 기사들도 나왔는데 이제는 뭔가 어쨌든 작년에 한국의 증시를 이끈 건 어떻게 보면 코스피의 대형주들이 한국 증시를 대부분 이끌었고 특히 상승분의 상당 부분의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국내 1위, 2위 주들이 이끌었는데 이제 올해는 코스닥에서도 좀 주도하는 섹터나 종목들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그게 이제 지금 산업적인 패권의 확대와 겹치죠.
그러니까 바이오가 우리나라가 네. 부각될 수 있다고 코스닥이 말씀드렸지만 많죠. 코스닥의 상위 시총에 거의 다 바이오 네. 텍 기업들이 이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1차적으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펀드를 조성해서 국가 주도로 펀드를 조성하는데 지금 1,500억 정도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3상을 연구 중이거나 이제 시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 먼저 이 펀드에서 자금이 배정이 된다. 네. 근데 이 얘기는 좀 화두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텍 기업들이 사실 기술력이 좋지만 중간에 이 바이오텍이 리서치하는 기간이 상당히 있고 임상을 통해서 애로를 당장 하지 않으면 현금 흐름이 막히는 과정들이 반복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기술은 좋은데 오히려 증시에서 퇴출되는 기업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3상 중심으로 하는 기업군들에 대한 펀드 조성, 이게 상징의 의미가 돼서 그 외에 가능성 있거나 기술이 있는 기업군들에 대한 펀드 조성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바람이 불 수 있는 그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어디까지나 기술력입니다. 상대적인 특허와 기술력의 차별성. 이런 바이오텍들이 올해는 크게 부각이 될 수 있고, 이런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투자 활성화는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이 AI 산업 반도체 M7을 키우는 데 있어서 뭐가 있었을까 보시면은 이미 그 전부터 미국은 2000년 중반기 이후부터 반도체나 우리 IT와 관련되는 펀드 조성을 통하고 그 펀드에 투자하는, 그리고 펀드를 조성한 회사들, 투자자와 회사한테 뮤추얼 펀드도 많이 있었거든요. 인센티브를 각각 부여를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국가 주도로 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게 좀 더 빨리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이런 산업군에 대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거는 결국 리서치 능력과 그 네. 플랫폼에 대한 확장성을 갖다가 더 돋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코스닥이 3천이 된다 이렇게 말을 쓰면 못 되겠지만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술력 대비한 바이오텍들이 굉장히 이제 선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한국 경제 위기설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원달러 환율이 그만큼 1,500원 근처까지 왔었기 때문에 지금 좀 내려가긴 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IMF급 위기가 오지 않는다고 박사님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IMF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IMF를 맞았을 때만 해도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가 없으면 외환 보유액, 일시적으로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외환 보유액 자체가 네. 전무할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순대외 채권 국가이고 우리가 지금은 빌려준 돈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 외화를 이제 다시 받아서 그걸로 운용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외화에 대한 안정성은 충분히 갖춰졌고, 그때 IMF를 맞을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금융적 투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금융적으로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원화 자산을 갖다가 해외에 세일즈를 하거나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환율 레벨이 높다고 해서 IMF 간다? 이거는 사실은 저는 경제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도 사실은 예전에 유럽 재정위기 때보다도 더 약세를 보였다가 지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의 레벨 자체가 지금은 다극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 블록에서 사용되는, 특히 미국 중심의 달러 채권에 개입을 하지 않고 그들은 상대적으로 근본위의 개념에서 금에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서로 투자가 예전에는 원만하게 돌아가는 구조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네모칸을 그려놓고 이 안에서 블록에서만 돈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블록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 동맹에 더 가까운 국가 입장에서 본다면 이 국가들, 미국 주변에 있는 동맹 국가들 입장에서 그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의 기회나 자금 플로우는 더 약해지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환율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환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런 현상들은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파운드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유로화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환이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고점에서 계속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컸지만 최근에 이제 외화 시장에 대한 이제 개입, 구두적 코멘트든 개입 가능성이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이제 미 재무부에서도 이제 지나친 약세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강력한
코멘트들까지 다 합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화는 이제 변동성이 이제부터는 서서히 좀 줄지 않을까, 오히려 아래쪽으로 서서히 안정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제 추세적 하락을 하기보다는 장기 박스권에서 하단 쪽에 조금 머물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자, 그럼 이제 2026년 경제 전망하는 시간 박사님과 가져봤는데 2026년 돈은 좀 어디로 이동하고 부의 시그널은 어디가 있는지, 현금, 예금, 뭐 주식, 금, 달러, 요즘에 은도 있죠, 코인도 있고, 어떤 자산을 늘려가야 할까요? 지금은 굳이 지금 현 수준에서 달러를 늘려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요. 네, 그럼 그 확장 차원에서 미국 주식을 사는 것도 별로인 건가요? 아니요, 저는 미국 주식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큰 그림에서 여러분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G2가 싸우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가 패권을 향해서 계속 대립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은 그래도 금융시장에 완전하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획득하고자 하는, 확장하고자 하는, 미국 중심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는 결국에 확장을 위해서 돈을 쓰겠다라는 입장과 연결이 되고, 돈을 쓰겠다는 입장들은 사실은 핵심 산업을 갖겠다, 핵심 지역을 갖겠다, 어떤 기술력을 갖겠다, 이런 욕구와 표출이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 욕구가 지금 패권을 통해서 강화되는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해당, 싸우는 산업, 가지려는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다. 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변동이나 부채에 대한 리스크들이 일부 존재하지만 미국은 역시나 올해도 AI에 관련되는 캐펙스 투자를 펀딩뿐만 아니라, 국가 주도의 펀딩뿐만 아니라 캐펙 투자 지출을 계속 붐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 대한 투자는 적어도 이 싸움이 계속되면서 돈 풀기가 이어지는 내년도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금을 피봇 지표로 보고 돈이 풀리는 게 멈추거나 이미 어느 정도 이제 피크아웃 했다 그러면 금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못하거나 추세가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인트로 보면서 투자를 넓혀 나가시자. 그래서 미국 포트폴리오는 그런 관점에서 결국 AI 투자를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핵심 부분들이 정부 의지에 있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시고, 올해 한국 투자를 보신다면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주항공하고 반도체는 꾸준하지만 코스닥에는 거의 다 소부장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소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삼성을 중심으로 한 밸류체인에서 수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화학 소재 기업들은 우리 반도체 소재 같은 기업들은 작년도에 이미 실적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군들은. 그래서 그런 군들 위주로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우주항공 쪽, 위성 쪽. 근데 이제 우주항공 쪽은 워낙에 실적 기대치는 높지만 실제로 충족하는 수주 실적은 좀 미진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약간은 투자나 하시되 트레이딩 관점도 첨가를 해보서 함께 보시자, 이런 판단입니다. 올해 연말쯤 되면 지금보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또 좋아져 있을까요? 코스닥은 확실히 더 올라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올라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확실히 올라 있고, 코스피는 왜요? 코스피는 부침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단에 있는 이제 삼성전자 비중이 워낙에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떨어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완만한 상승세 속에서 다른 이제 수익 관세를 맞는 이제 자동차라든지 다른 산업군들이 조금 조정을 보인다면 현 수준으로 완만한 횡보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럼 마지막 한 가지 여쭤보면, 아까 반도체 또 얘기는 해주셔서 네네. 지금 타이밍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는 거는 별로 안 좋게 보시나요? 안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미 하이닉스는 이제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들어가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 입장이고, 하이닉스는 괜찮다고는 보는데 실적은 뭐 어닝은 1분기, 2분기까지 이미 더 좋아질 여지는 있죠. 근데 항상 저는 이제 새로운 투자자분들이나 이제 보통 투자하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펀더멘탈이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는 요소에서 가격이 높은 걸 생각하면 사실은 저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누군가는 높은 가격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실어가지고 나중에 잘 팔지 못하고 나오면은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금처럼 보시고 이 가격들과 어닝이 계속 유지되는 거 보면서 아래 밸류체인에 있는 많은 HBM, SSD 카드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질 여지가 있는 기업군들을 더 많이 찾아가자.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박사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유신희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